그날 서울지방법원 402호 법정의 무거운 문이 열리자마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공기 중에 떠도는 속삭임이 피부에 스며들 듯 불편했다. 검은색 힐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의 고동처럼 커졌다.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가슴에는 두꺼운 파일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 파일은 나의 방패이자 칼, 그리고 구원이 될 모든 것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혼 소송에 이토록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 봤다. 남편 민호는 앞 테이블에 앉아 그의 화려한 변호사 김 변호사와 함께였다. 민호는 마치 비즈니스 미팅에 온 듯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다. 그는 황금 시계를 확인하며 더 중요한 일정이 있는 척했다. 내가 들어서는데도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민호 뒤에는 지난 2년간 나를 괴롭혀온 두 여자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 영숙 여사는 검은 옷차림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회색 머리를 바짝 당겨 묶어 얼굴이 더 날카로워 보였다. 그녀는 왕좌에 앉은 여왕처럼 등을 곧게 펴고 주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 앉은 수아는 민호의 1년 넘은 불륜 상대였다. 그녀는 법정에 어울리지 않는 빨간 드레스를 입고 금발 같은 염색 머리를 어깨에 흘러내리게 했다. 마치 샴푸 광고 모델처럼 머리를 넘기며 누군가의 결혼이 무너지는 자리를 파티 장소로 착각한 듯 했다. 그들의 열을 지나칠 때 영숙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렸다. 저런 불쌍한 것, 나는 계속 걸었다.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얼굴은 평온을 유지했다. 이 순간을 100번 넘게 머릿속으로 연습했다. 그들이 나를 잡고 무가치하게 만들려 할 거라 예상했다.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수아의 목소리가 바로 뒤따랐다. 달콤하지만 날카로운 칼처럼. 아직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착각하나 봐. 그들의 웃음소리가 뒤에서 터져나왔고 법정 안에 다른 사람들이 따라 웃었다. 민호의 회사 동료들, 골프 친구들, 심지어 옛 이웃들까지. 그들은 모두 나를 가엾게 여기는 척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성공한 남자를 잃어버린 슬프고 망가진 여자를 보는 줄 알았다. 내 테이블에 도착해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내 변호사 이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고 김 변호사를 괴물처럼 힐끔거렸다. 김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사람을 짓밟은 것으로 유명했다. 준비됐어요. 지은 씨, 이 변호사가 속삭였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요. 판사 한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다. 그는 은발의 키 큰 남자로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빛을 가졌다. 25년 경력의 판사로 거짓과 장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소문이었다. 착석하세요. 한 판사의 깊고 진지한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은 박민호 대 김지은의 이혼 소송입니다. 김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값비싼 넥타이를 매만졌다. 판사님, 제 의뢰인 박민호는 성공한 건설회사 CEO로 자신과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은 씨는 지난 1년간 점점 불안정하고 비합리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의뢰인에 대해 근거 없는 야생 같은 비난을 했고 매우 공정한 합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더 많은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판단과 동정의 속삭임이 커졌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강해졌다. 민호 씨는 아내의 어려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관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가족 사업, 노동으로 산 집, 그리고 합리적인 자산 분할만 요구할 뿐입니다. 영숙 여사는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빨간 손톱을 들여다보며 이미 이긴 듯 미소 지었다. 지은 씨는 자녀가 없고 자신의 작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합니다. 김 변호사가 내 사업을 취미처럼 폄하하며 말했다.
그녀는 적당한 합의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그가 끝나자 법정은 판단의 무게로 무거워졌다. 모두가 민호를 공정하다 여기고 나를 미친 아내로 봤다. 한 판사가 이 변호사를 봤다. 지은 씨 측은 이 진술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팔을 살짝 건드리고 직접 일어났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판사님, 나는 안정적이고 선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건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판사석으로 걸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했지만 속삭임은 멈췄다. 한 판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파일을 받았다. 어떤 종류의 증거입니까? 지은 씨. 재정 기록, 사진,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그리고 남편의 사업활동 문서입니다. 나는 간단히 말했다. 민호가 처음으로 자리에 불안하게 움직였다. 김 변호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판사가 손을 들어 막았다.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판사가 파일을 열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뒤에서 영숙 여사가 누군가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수아는 손톱을 멈추고 나를 혼란스럽게 쳐다봤다. 한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주에 깊게 읽었다. 그의 눈썹이 여러 번 올라갔고 특정 페이지를 뒤집어 다시 읽었다. 법정의 침묵이 분마다 더 무거워졌다. 마침내 한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중립적이었던 눈이 이제 매처럼 날카로웠다.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민호를, 영숙 여사와 수아를, 그리고 나를 차례로 봤다. 오, 그녀는 그렇습니다. 한 판사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법정에 선명히 퍼졌다. 나를 따라온 웃음소리가 즉시 멎었다. 영숙 여사의 입이 벌어졌다. 수아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변호사의 팔을 잡았다. 나는 손을 무릎에 포개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속으로는 따뜻한 만족감이 퍼졌지만 드러내지 않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고 이 순간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 2년 전 내 삶은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해 보였다. 내가 직접 설계한 3층짜리 집은 서울 근교의 아름다운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다. 대리석 주방 카운터부터 거실의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건축가로서의 내 자부심이 그 집에 담겨 있었다. 민호는 완벽한 남편처럼 보였다. 매일 아침 날카로운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며 나에게 키스했다. 그는 값비싼 향수와 자신감의 냄새를 풍겼다. 저녁에는 꽃이나 작은 선물을 들고 돌아와 나를 사랑하고 이런 재능 있는 아내를 둔 게 행운이라고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해, 지은아. 그는 저녁을 준비하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내가 무슨 복으로 너를 만났을까? 그 말은 나를 구름 위로 떠오르게 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대학을 스스로 다닌 나에게 민호 같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동화 같았다. 주말마다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그의 사업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며 잘 나가는 듯했다. 새 계약과 중요한 클라이언트 이야기로 가득했다. 회사 파티에서 그의 옆을 걷는 게 자랑스러웠다. 다른 여자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삶에 검은 구름이 드리웠다. 바로 시어머니 영숙 여사였다. 그녀는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전화 없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 현관문을 소유주처럼 열고 들어왔다. 날카로운 눈으로 모든 걸 훑었다. 내가 하는 일은 그녀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거실이 좀 어수선하네. 그녀는 내 장식품을 옮기며 말했다. 그리고 이 저녁 냄새가 좀 매워. 민호의가 약한데 알지. 나는 평화를 위해 미소 지었다. 다음에 명심할게요, 어머님.
여사라고 불러 그녀는 차갑게 고쳤다. 아직 그렇게 친하지 않으니까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직이라는 단어를 붙였다. 영숙 여사는 내 요리부터 옷차림, 가구 배치까지 비판했다. 먼지를 찾으며 손가락을 문지르고 그녀 집 청소부가 더 낫다고 말했다. 정원꽃을 심으면 색이 잘못됐다고, 침실을 재디자인하면 너무 현대적이고 차갑다고 했다. 최악은 민호의 반응이었다. 그는 나를 변호하지 않고 어깨만 으쓱했다. 엄마가 선의로 그러시는 거야, 지은아? 도와주려는 거지? 도와준다는 게 뭐야? 나는 그녀가 하루 종일 준비한 저녁을 1시간 동안 비판한 후 물었다.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민호는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빠 돌아가신 후 혼자서 나 키우셨어. 내가 잘 챙겨지는지 확인하려는 거야? 내가 너 챙기잖아. 나는 상처받아 말했다. 알아, 베이비. 민호가 마침내 나를 봤다. 조금만 참아. 응. 언젠가 좋아질 거야. 하지만 영숙 여사는 결코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됐다. 민호가 없을 때도 나타나 집을 훑고 고칠 목록을 만들었다. 내 개인 물건을 옮기고 물으면 정리한 거야 애라고 순진하게 웃었다. 눈에는 미소가 닿지 않았다. 집이 크니 내가 다 챙기기 힘들 테지. 이 무렵 민호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늦게 귀가했고 밤 10시를 넘기기 일쑤였다. 긴 시간에 대해 물으면 짜증을 냈다. 사업이 바빠.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말했다. 돈 더 버는데 기뻐해야지. 기뻐해. 나는 서둘러 말했다. 그냥 내가 그리워? 충분히 함께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멀고 차가웠다. 민호는 핸드폰을 더 비밀스럽게 했다. 예전엔 집에 아무데나 두었지만 이제 화장실까지 들고 갔다. 저녁에 올리면 재빨리 밖으로 나가 받았다. 업무 전학 돌아와 설명했지만 내용은 더 말하지 않았다. 이상한 것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재킷 주머니에 내가 받지 않은 비싼 보석 영수증. 그가 혼자 일했다고 한밤에 2사람 목 레스토랑 영수증. 우리 도시 호텔 청구서. 물어보면 민호는 방어적이었다. 지금 나 염탐하는 거야.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내가 너 위해 한 걸 믿지 못해? 염탐 아니야. 이 목소리가 떨렸다. 그냥 영수증 봤어. 혼란스러워. 사업 경비야. 그는 서류를 빼앗아 찢었다. 클라이언트 데리고 저녁 먹고 선물 사는 거지? 사업이 그렇게 돌아가, 지은아.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그의 말은 뺨을 때리는 듯 아팠다. 나는 내 건축 사업을 맨 땅에서 일으켰는데 민호는 나를 바보처럼 만들었다. 싸움 후 영숙 여사가 나타나곤 했다. 트러블 레이더라도 있는 듯 그녀는 민호 어깨를 토닥이며 나를 비난했다. 성공한 남자는 이해심 있는 아내가 필요해. 민호가 샤워할 때 그녀가 말했다. 계속 의심하고 괴롭히면 멀어질 거야. 나는 작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상한 일과 민호의 거짓을 적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했다. 특히 민호와 영숙 여사가 나를 미치게 할 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일기가 법정에서 모든 걸 세운 기반이었다. 하지만 당시엔 결혼을 구하려는 혼란스러운 아내일 뿐이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음을 알게 된 건 3월 화요일 밤이었다. 민호는 대형 쇼핑센터 계약 제안으로 늦게 일한다고 했다. 회사 운명을 좌우할 일. 나는 그의 좋아하는 구운 연어에 레몬버터 소스를 만들어 오븐에 보온했다. 거의 10시까지. 그가 돌아왔을 때 셔츠는 구겨지고 향수 냄새가 났다. 내 향수가 아닌 꽃처럼 달콤한 냄새. 위가 뒤집혔다. 늦어서 미안. 그는 나를 거의 보지 않고 넥타이를 풀었다. 미팅이 길었어. 어떤 미팅?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려 했다.
제안 작업 중이라며 민호가 순간 멈췄다. 그러다 계단으로 계속 갔다. 제안에 대한 투자자 미팅. 화요일 밤에도 사업은 안 멈춰. 지은아, 그는 짜증을 부렸다. 우리처럼 책임 있는 사람들, 나는 그를 따라 올라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저녁 남겨뒀어. 배고파. 이미 먹었어.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팅 중에 주문했어. 하지만 다음 날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찾았다. 시내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로마노스. 6년 전 민호가 프로포즈한 곳. 청구서에 와인 2잔, 엔트리 2개, 초콜릿 케이크 하나에 포크 2개. 물어보자 민호가 폭발했다. 지금 내 주머니 뒤지는 거야. 그는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다음엔 뭐, 출근 따라갈 거야? 사무실에 숨을 꺼. 드라이클리닝 맡기려다 봤어. 손이 떨리며 영수증을 쥐었다. 주머니 항상 확인하잖아. 클라이언트랑 저녁이야. 민호가 빼앗아 찢었다. 패터슨 여사, 대형 프로젝트 고려 중 이 계약 따려고 와인 디너 했어. 초콜릿 케이크는? 패터슨 여사가 단 걸 좋아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그게 범죄야. 믿고 싶었다. 필사적으로 믿으려 했다. 하지만 거짓은 눈보라처럼 쌓여 진실을 더 볼 수 없게 됐다. 몇 주 후, 결혼 기념일에 민호 사무실로 서프라이즈 갔다. 새 시계를 사서 직접 주고 점심 함께 먹으려. 시내 빌딩에 주차하고 방문자 자리를 잡았다. 프론트 경비원이 나를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남편 보러 오셨어요. 네, 계신가요? 경비원이 혼란스러워했다. 민호 씨는 3시간 전 정오쯤 나갔어요. 금발 같은 예쁜 여자와 함께? 서둘렀어요. 심장이 떨어졌다. 확실해요. 네, 10년 근무했어요. 단골 다 알아요. 분명 그 여자와 갔어요. 나는 멍하니 집으로 운전했다. 승객석에 포장된 시계가 조롱처럼 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 하루를 물었다. 평소처럼 바빴어. 그는 눈을 피했다. 오후 내내 미팅. 점심은 어디서? 책상에서. 델리 샌드위치.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았다. 그날부터 내 침묵이 시작됐다. 더 물어보지 않았다. 대신 관찰했다. 민호의 거짓말이 쌓일수록 내 상처는 깊어졌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은 가족의 명예와 얽혀 있다. 참아라라는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하려면 증거가 필요해요. 이 변호사가 말했다. 특히 재산 분할에서 은하는 사립탐정 최탐정을 고용했다. 그는 베테랑으로 유명인 불륜을 파헤친 적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하죠. 그는 말했다. 그들이 눈치채면 더 숨길 거예요. 첫 달, 최 탐정은 민호의 불륜을 증명했다. 사진들, 민호와 수아가 호텔 밖에서 키스하는 장면, 다른 여자 제니퍼와 레스토랑에서 손잡은 사진, 또 다른 미셸과 바에서 웃는 모습. 패턴이 명확했다. 수년간의 배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최 탐정이 말했다. 재정도 봐야 해요. 2번째 달, 우리는 은행 기록을 파헤쳤다. 민호가 내 사업 계좌에서 5천만 원을 자신의 비밀 계좌로 옮겼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썼다. 이건 범죄예요. 최 탐정이 말했다. 사기, 탈세. 감옥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증인 진술을 모았다. 민호의 사무실 경비원, 레스토랑 웨이터, 호텔 직원들. 민호는 화려하고 과시적이라 모두 기억했다. 최 탐정은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민호가 나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소문냈다. 사업 파트너와 친구들에게. 그가 서사를 만들고 있어요. 최 탐정이 설명했다. 이혼 시 그의 말을 믿게 하려는 거죠. 영숙 여사가 도왔다.
그녀는 컨트리 클럽에서 나를 어렵고 불안정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제안했다. 오래 계획했어요. 나는 깨달았다. 하지만 실수했어요. 흔적을 남겼고 당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최 탐정은 민호가 사업 파트너 돈도 훔쳤음을 찾았다. 공동 계좌에서 개인 비용으로. 파트너들은 몰랐다. 이게 모든 걸 바꿔요. 그는 증거를 보여주며 말했다. 파트너들이 알면 화낼 거예요. 세 번째 달, 최 탐정은 수아의 역할을 드러냈다. 그녀는 민호가 유부남임을 알았고 돈 숨기는 걸 도왔다. 이메일에서 이혼 후 돈을 나눌 계획을 논했다. 그녀는 민호가 훔친 돈의 반을 기대했다. 조사 끝에 내 파일은 8cm 두께가 됐다. 은행 기록, 사진, 증인 진술, 이메일, 문자, 세금 문서, 수년간 범죄 증거. 이걸로 그를 파괴할 수 있어요. 최 탐정이 정리하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이 길로 갈 건가요?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민호의 삶이 끝날 거예요. 나는 지난 몇 달간 울며 잠든 밤을 생각했다. 영숙 여사의 잔인한 말, 수아의 오만한 미소. 그들이 나를 비웃고 약하고 바보로 여긴 걸 확실해요. 나는 말했다.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제 결과를 감당해야죠. 최 탐정이 미소 지으며 손을 잡았다. 그럼 그들에게 딱 맞는 걸 주죠. 이혼 소송은 1월 차가운 월요일 아침에 시작됐다. 전날 밤, 이 변호사와 증거를 다시 검토하느라 거의 못 잤다. 그녀는 최 탐정의 조사로 자신감이 생겼지만 김 변호사를 마주하는데 여전히 긴장했다. 기억해요. 법원으로 가며 그녀가 말했다. 먼저 그들이 말하게 해요. 거짓으로 무덤 파괴. 그 다음 진실로 묻어요. 법정은 예상보다 붐볐다. 민호가 아는 사람들을 초대해 내 굴욕을 보려 한 듯 파트너들, 골프 친구들, 이웃들이 앞줄에. 그들은 나를 동정하며 속삭였다. 불쌍한 민호, 미친 아내 때문에 민호는 가장 비싼 정장. 내가 2년 전 생일에 산 네이비 블루를 입고 앉아 있었다. 차분하고 자신만만했다. 가끔 청중에게 미소 지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더미 앞에 금 시계를 확인하며 이게 하찮은 듯 했다. 영숙 여사는 검은 드레스에 진주 목걸이, 특별히 머리를 하고 화장 짙게. 축하처럼 보였다. 그 옆 수아는 법정에 안 맞는 타이트한 빨간 드레스, 스타일링된 염색 머리. 그녀는 민호 어깨를 만지며 속삭였다. 이미 소유한 듯 한 판사가 질서를 부르자 김 변호사가 일어났다. 승리를 기대한 듯 판사님,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시작됐다. 이건 성공한 사업가가 불안정한 결혼에서 벗어나려는 간단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 박민호는 건설 사업을 열심히 키워 아내에게 안락한 삶을 줬습니다. 그는 민호를 가리키며 민호가 희생자인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깝게도 지은 씨는 몇 년간 편집증적이고 질투심 많아졌습니다. 불륜을 증거 없이 비난하고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개인 물건을 뒤지고 출근을 따라갔어요. 청중에서 동정의 속삭임. 여러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드라마틱해졌다. 지은 씨는 모든 합리적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노력으로 얻은 자산을 원합니다. 심지어 위협까지 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눈을 닦았다. 마치 그녀가 상처받은 듯 민호 씨는 정당한 걸 요구할 뿐입니다. 김 변호사가 팔을 벌렸다. 자신이 세운 사업, 노동으로 산 집, 공정한 자산 분할. 지은 씨는 자신의 작은 건축 사무소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작은이란 말이 내 사업을 플리마켓처럼 만들었다. 민호 씨는 관대하게 현재 생활을 유지할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지은 씨는 더 원합니다. 성공한 남편을 처벌하려 해요. 그가 끝나자 법정이 속삭임으로 가득. 나를 탐욕스럽고 불안정한 여자로 봤다.
민호가 먼저 증인석에 섰다. 잘생기고 성실해 보였다. 차분한 목소리로 사업 노력과 결혼의 어려움을 말했다. 아내를 사랑해요. 그는 나를 보며 진심 어린 슬픔을 보였다. 하지만 변했어요. 의심 많고 화가 많아요. 핸드폰, 이메일, 주머니를 뒤져요. 출근을 따라오고 사업 결정을 의심해요. 청중 여러 명이 공감하며 끄덕였다. 인내하려 했어요. 민호가 계속했다. 내 성공에 불안해하는 걸 알지만 더 못 살겠어요. 집에서 계란 위를 걷는 기분이에요. 다음 영숙 여사가 증인석에 걱정스런 어머니 역할을 완벽히 했다. 나에 대해 걱정하고 점점 변덕스럽고 적대적이라고 말했다. 지은이를 도우려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며 가짜 감정을 보였다. 결혼 조언하고 지지했지만 그녀는 사방의 적을 봐요. 민호를 증거 없이 비난하고 나에게 무례하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녀가 다시 눈을 닫자 청중 여자들이 나를 혐오스럽게 봤다. 그 다음 수아가 증인석에 나는 의자 팔걸이를 쥐고 참았다. 달콤하고 무고한 목소리로 내가 그녀를 괴롭히고 질투로 위협 전화했다고 말했다. 지은 씨는 남편과 말하는 여자를 도둑으로 봐요. 이 슬픈 미소로 말했다. 몇 번 전화해 소리 지르고 사실 아닌 걸 비난했어요. 민호가 집에서 그런 걸 견디는 게 안 됐어요. 그녀의 독같은 거짓이 쏟아졌고 청중이 삼켰다. 그녀가 끝날 무렵 나는 미친 질투 아내로 보였다. 한 판사는 중립적으로 들으며 메모했다. 증언 끝에 이 변호사를 봤다. 지은 씨 측은 증거나 증언을 제시하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말했다. 네, 판사님. 지은 씨는 이 결혼의 진실을 보여줄 실질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일어났다. 모든 게 변했다. 한 판사가 파일을 열고 첫 문서를 읽었다. 법정은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울렸다. 나는 그의 얼굴을 주시했다. 최 탐정과 모은 증거를. 첫째, 은행 명세서 민호가 내 계좌에서 5천만 원을 미지의 개인 계좌로 옮김. 판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다음 사진들, 민호와 수아의 호텔 키스, 제니퍼와 손잡기, 미셸과 바 웃음. 날짜와 타임 스탬프가 수년 패턴을 보였다. 판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민호와 수아의 이메일, 이혼 후 돈 나누기, 탈세 세금 문서, 호텔 직원, 서버, 직원 증인 진술. 20분 후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중립이 사라지고 차갑고 환한 표정. 김 변호사의 그의 목소리가 모두를 곧게 만들었다. 의뢰인이 지난 3년 탈세한 걸 아십니까? 김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님, 저희는 몰랐. 의뢰인이 아내 사업 계좌에서 2억 원 넘게 훔친 걸 아십니까? 그건 공동자산. 의뢰인이 도박 빚을 훔친 돈으로 갚은 걸 아십니까? 법정이 속삭임으로 폭발했다. 민호 파트너들이 충격과 분노로 그를 봤다. 그들도 훔침을 깨달았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했다. 박민호 씨, 일어나세요. 민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자신감이 사라진 창피한 아이처럼. 박민호 씨, 당신은 내 법정에서 위증했습니다. 사기, 탈세, 절도. 아내, 파트너, 정부에서 돈 훔쳤어요. 판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다중불륜하며 결혼과 성격을 속였어요. 자산 숨기고 법을 조작하려 했어요. 민호가 입을 열었지만 판사가 막았다. 당신 사업에 즉시 조사 명령합니다. 국세청에 탈세 통보. 자산 동결, 재정감사까지 판사가 영숙 여사와 수아를 봤다. 둘 다 얼어붙었다. 영숙 여사, 당신도 위증했습니다. 아들 불륜 알고 범죄 숨겼어요. 공모자로 조사받을 겁니다. 영숙 여사의 얼굴이 하얘지고 입이 벌어졌다.
수아 씨, 당신도 위증했습니다. 민호가 유부남임을 알았고 훔친 돈 숨겼어요. 형사 기소될 겁니다. 유수아가 울었다. 이번엔 가짜가 아닌 공포와 두려움의 진짜 눈물. 판사가 나를 봤다. 지은 씨, 당신은 가족집, 모든 합법 자산, 사업 훔침 보상 받습니다. 민호는 위자료와 소송 비용 지불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지방검사의 사기, 탈세, 절도 기소 추천합니다. 상당한 징역형 될 겁니다. 법정이 혼란에 빠졌다. 민호 파트너들이 소리 지르며 물었다. 영숙 여사가 크게 흐느꼈다. 수아가 몰래 나가려 했지만 최 탐정이 경찰 2명과 문에서 기다렸다. 민호가 의자에 무너졌다. 머리를 손에 묻었다. 오만과 자신감이 사라진 잡힌 범죄자. 김 변호사는 서류를 챙기며 재빨리 거리 두려 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부르다. 산회합니다. 민호 씨, 추가 조사까지 줄을 떠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갈 때 나는 조용히 앉아 혼란을 봤다. 민호의 친구와 지지자들이 그를 피했다. 속삭이며 속았음을 논했다. 파트너들은 핸드폰으로 변호사 불렀다. 영숙 여사가 나를 보지 않고 지나갔다. 완벽한 태도가 깨졌다. 수아는 경찰에 끌려가며 무죄를 주장하며 울었다. 민호가 법정을 나서며 나를 봤다. 순간 후회 같은 게 보였지만 너무 늦었다. 그는 선택했고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최 탐정이 내 옆에 나타났다.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는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피곤하고 안도하고 이상하게 공허했다. 몇 달간 나를 몰아온 분노가 사라지고 평화 같은 게 왔다. 자유로워요. 나는 말했다. 법원 밖 기자들이 모였다. 드라마틱한 폭로가 빠르게 퍼졌다. 민호의 회사는 파트너와 채권자들이 알면 일주일 내 파산할 터운의 차로 가며 2년 전 나를 생각했다. 신뢰하고 순진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려 했던 여자. 그 여자는 영원히 사라졌다. 더 강하고 똑똑한 누군가로 대체. 그들이 법정에 들어선 나를 비웃었을 때 약한 아내로 여겼다. 하지만 마지막 웃음은 내 차지였다. 그들의 거짓과 잔인함 대신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게임은 끝났고 내가 이겼다.